네, 3월 2일 수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하루 푹 쉬고 또 이제 3월의 첫 거래일 날이 밝았습니다. 네. 이번 3월 시장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뭐 최근 10년간 1, 2월 주식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2022년 올해 정말 좀 참혹한 시장이었어요. 네, 너무 맞았어요. 1월 달에는 뭐 긴축에 대한 우려, 2월 달에는 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실제로 터졌잖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진짜 지연 아나운서님 표현해 주신 것처럼 매를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맷집이 좀 생길 때도 됐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날씨가 조금 많이 포근해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봄이 오고 있는 것 같고 주식시장에도 이제 봄볕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다 하락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스피는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이제 1%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많이 말씀드렸었고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좀 강조해드렸던 부분들, 전쟁은 이미 일어났고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됐다. 가격적인 매력이 오히려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뭐 국제 유가 급등하고 있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 심지어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세를 연출을 하면서 2%를 넘어갔었다가 다시 이제 1.7%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3월 중순에 이제 미국 FOMC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0.5% 소위 말해서 이제 빅스텝 한 방에 0.5%포인트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오늘 이제 CME 패드워치에서 예상키로 0.5%포인트 금리 올릴 가능성은 0%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네. 0.25%포인트 일단 금리를 올려놓고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이제 연준이 한번 따져보겠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벌기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 때문에 일단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 종목 대응 전략을 보시면은요.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둔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과 차라리 관계없는 쪽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금리를 아무리 올린다라고 해도 요즘에 성장 섹터 기업들이 말 그대로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재무구조가 탄탄한 성장주들이 오히려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전혀 무관한 성장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탄력적인 반응이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코스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2차전지 소재 기업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 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지금 상당히 분주하게 찾고 있는데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택적 대안을 찾는데 뭐 혈안을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는데 조금 더 쉬운 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고 상대적으로 가격 매력이 부각되는 성장 섹터의 종목들. 제가 말씀드리는 성장 섹터의 종목들은 단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적 대비해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지금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긴 호흡으로 오히려 너무 단기적인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시장이 살아나는 구간에서 수익을 조금 낸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폭넓은 종목 스펙트럼을 좀 보시면서 시장 트렌드에 부합될 수 있을 만한 성장 섹터의 종목들을 저점 매수하는 전략, 그게 지금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심리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과 무관한 또 전쟁 리스크와 무관한 성장 섹터에 좀 주목해보자. 그리고 반등이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에 한번 집중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요일에 편입했던 YJM게임즈부터 리뷰해보겠습니다. 목표가까지 쭉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YJM게임즈 리뷰를 해드리기 전에
어제 진짜 좀 황망한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넥슨의 김정주 창업주가 네, 봤어요. 갑자기 이제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진짜 벤처 1세대잖아요. NC소프트의 뭐 김택진, 네이버의 이제 이혜진, 넥슨의 이제 김정주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벤처 창업의 1세대로서 IT 그다음에 우리 게임 산업 부흥기를 이제 이끌었던 분인데 너무 황망하게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와가지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가짜 뉴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고인이 되신 이제 김정주 회장께는 뭐 고인의 명복을 좀 빌어야 되고 주식 시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넷게임즈라든지 넥슨GT 합병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속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형주들이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NC소프트가 오히려 이제 약간 뭐 반사수혜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 드디어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지금 위메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가격 회복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리면서 YJN 게임즈를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생쇼에서도 M게임이 또 소개가 됐잖아요. 이렇게 네. 게임주들이 전부 차트를 열어보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분명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인데 가격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떠밀려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 월요일 날 2,700원에 YJN 게임즈 매수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딱 지금 그 자리거든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 못하지만 바닥이 완벽하게 지금 잡혀있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다. AR 게임이라든지 VR 게임 쪽에서는 확실한 이제 경쟁력을 조금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메타버스라든지 또 NFT 게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부분에서 YJN 게임즈가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3,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뭐 오늘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리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큐브 엔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도 이렇게 엔터주들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엔터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오프닝 때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엔터주들이 주가가 되게 잘 가고 있는 이유가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 그거는 좀 부수적인 부분이고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이라든지 JYP라든지 전부 실적 발표를 다 했는데 실적이 뭐 죄다 다 창사 이래 거의 최대 실적 내지는 거기에 근접하는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SM은 창립한 지 거의 지금 20년 가까이 다 됐는데 처음으로 지금 배당까지 했거든요, 작년에. 순이익이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주당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배당 정책도 이제 계속 확장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 기업들은 그야말로 지금 부흥기를 맞이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사실 우리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음반 내고 이러는데 직접적인 원재료 가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시멘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공연할 때 전기료가 분명히 좀 들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정말 미미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오히려 시장의 시끄러운 이슈들을 피해갈 수 있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섹터 쪽에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는 게 바로 엔터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지금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 간의 어떤 플랫폼의 조화 거기에다가 오프라인 공연까지 이제 가세가 된다면 실적 성장성이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큐브 엔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10%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22,000원, 23,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단연 엔터 업종을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큐브 엔터 리뷰 도와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짧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CJ 프레시웨이고요. 31,500원에 10% 목표가 얼마까지 네, 바라볼까요? CJ 프레시웨이는 31,500원이면 저점에서 정말 공략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식량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역시나 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이죠. 식품주 그다음에 화장품과 관련된 이런 필수 소비재들 중에 CJ 프레시웨어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좀 반등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43,00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시세가 조금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43,000원까지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43,000원 목표가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도와주시죠. 네,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요. 2차전지 소재단의 종목이거든요. 1,400원에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또 내부자 거래 때문에 되게 좀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최대 주주가 또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소문이 좀 돌면서 에코프로 BM이 바닥에서 제법 강하게 지금 반등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꼭 그런 모멘텀뿐만 아니라 미국의 테슬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좀 들어왔고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의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같은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LNF는 오늘 주가 20만 원을 회복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는 것처럼 40만 원 회복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도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있는 낙폭 가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때 제가 나노 신소재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한 종목 더 추가로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캠트로스도 작년 9월 달에 19,000원대 고점을 한번 만들고 나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6개월 동안에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 아주 단단한 바닥 락바텀이 좀 만들어지면서 추세 전환 시도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트로스는 원래 이제 유기화합물, 합성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캠트로스가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그 소재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갑자기 2차 전지 배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불나면서 뭐 화재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열 효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해액에 넣어주는 첨가제 그걸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캠트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전해액의 이제 구성 요소로서 아주 낮은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원가는 상당히 좀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지만 원가율이 높다 보니까 전체 제조 원가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2차 전지가 결국은 효율성 한 번 충전했을 때 얼마나 많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전기차의 이제 상용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주행 거리를 계속 늘리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효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또 반대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화재 위험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전해액에 넣어주는 이 첨가제가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의 이제 과충전을 방지한다라거나 아니면 충전 용량을 조절하고 수명이라든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캠트로스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2차 전지 이 전해액과 관련된 소재가 아주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업계 최고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작년에 이미 상용화가 시작돼가지고 양산을 태웠기 때문에 매출액에 이제 반영되는 비중도 급격하게 좀 높아질 수 있다. 사실은 작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8월, 9월, 10월 달에 정말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6,000원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거의 19,000원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3배 이상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주가가 10,000원 정도까지 자리까지 수렴이 이제 딱 들어왔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괜찮은 자리고 올해 실적 모멘텀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을 좀 하신다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 좀 메인 기업으로 발돋움하지 못한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게 완전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61평, 121평 다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이 상당할 거거든요. 다만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한두 달 정도만 좀 보유를 해간다는 좀 느긋한 자세로 투자를 좀 해보신다면 바닥은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고 그리고 가격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두 달 동안에 한 20% 이상 수익을 낸다라는 그런 목표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 가격은 1,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일단은 한 2주 정도 단기적인 목표 가격으로 12,000원 정도 드리지만 한두 달 정도 중기로 좀 끌고 가신 분들은 15,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캠트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